좋아요. 우리 9시가 됐으니까 이제 또 그라운딩 이곳에 네, 모였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여러분들이 자신으로 관심을, 주의를 돌리는 시간. 오늘도 고요하게 자신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정돈되지만 편안한 자세 만들어 볼게요. 내 몸을 어떻게 놓았을 때 가장 편하고 안정감을 느낄까? 나를 친절하게 주의 기울이면서 내게 가장 편안한 자세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만 내가 약간은 긴장하고 나를 주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세. 자세만으로도 단단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숨 들이마시며 조금씩 조금씩 내 몸이 정수리가 하늘에서 누군가가 끌어당긴다 생각하고 아주 부드럽게 나를 끌어당겨주고 있어서 안정감을 찾으며 믿는 마음으로 내 몸을 하나하나 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내 몸이 더 단단해짐도 느껴보고 숨을 내쉬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긴장감은 비워줍니다. 숨 들이마실 때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느껴보고 숨을 내쉬면서는 긴장했던 것들, 불편했던 마음도 모두 뱉어냅니다. 들이마시는 숨마다 얼만큼 나를 채울 수 있는지 그것도 관찰해보고 내쉬는 숨마다 평안하길, 안전하길, 건강하길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호흡의 리듬을 알아차려 봅니다. 관심을 갖고 호흡 속에 담긴 내 상태를 인식해 봅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채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의도도 세워봅니다. 강요가 아닌 친절함으로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자 해봅니다.
부드럽게 숨 들이마시고 끝까지 배워내고 부드럽게 눈을 떠봅니다. 눈을 뜨고 방안을 둘러보며 지금 인식되는 것들이 어떤지 그것도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이름도 붙여봅니다. 좋아요. 한 주가 금방 갔죠? 이것저것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한 주가 금방 갔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주 동안 알아차린 게 무엇이 있는지 혹시 수행을 했거나 자기 연민을 한 주 동안 베풀어 본 적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레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저는 저번 주에 그 A형 독감에 걸렸어가지고, 그래서 그 독감 이제 나으려고 약 먹으면서 이제 집에서 그냥 쉬면서 있었는데요. 쉬면서 있으면서, 아무래도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음, 조금 고립되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예. 근데, 그런 거를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의지하고 그렇게 뭔가 제 마음을 뭔가 외롭다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일단 스스로 그냥 이거를 내 스스로 감당해보자 받아들여보자 생각하고 그리고 음,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외로움을 알리는 것보다 일단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서 난 지금 아픈데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쉬는 걸로 받아들여 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프지만 그래도 또 외로움이 덜 느껴졌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 이제 뭐 일하는 거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뭐 아픈 상태라서 이제 못 뺄 것 같다 혹은 뭐 일을 잠깐 멈춰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다들 걱정해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감사하게 또 걱정해 주셨고 그래서 괜찮았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고생했네요. 좋아요. 다음 분 네, 어, 밍밍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잠깐 배가 불러서 잠깐 걸으면서 듣고 있었고요. 한 주 동안은 뭐 살짝 기분이 오락가락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무탈하게 보낸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연초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런 뭔가 겨울이나 신년 분위기에 조금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새로운 걸로는 저희가 상담 수업에서 이어져서 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 키링이랑 애플 TV에 리뷰 같은 건데 재미의 상담소라고 조금
유명한 미드 같은 게 있었어요. 음, 이렇게 상담하면서 벌어지는 사람 사는 일들인데 그걸 보고 너무 위안이 되고 음, 뭔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조금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그 해외에 있는 친구네에 놀러 가기로 한 계획이 생겼는데 오랜만에 막 그런 아직 가을에 갈 예정이라 되게 멀었는데 이것저것 좀 오랜만에 멀리 가고 되게 새로운 계획을 짜다 보니까 좀 리프레시 되기도 했었어요. 좋아요. 네. 다음은 폴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 주 동안에 음, 어, 아무것도 안 하기를 음, 나름 시도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 선생님과 상담을 했을 때 계속 갑갑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그 갑갑함이 사실 옷을 두껍게 입어서 갑갑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막 옷을 다 벗었는데도 계속 갑갑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자기 자신을 많이 쪼아대고 숨 막히게 불어서 이제 내면에서 올라오는 갑갑함이라서 어떻게 해야 이번 한 주는 편하게 뭐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기를 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출퇴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를 시도를 했는데 처음엔 진짜 많이 불안했어요. 내 선택이 맞는 걸까? 이거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른 경쟁자들은 더 공부하고 더 막 그렇게 할 텐데 내가 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 아닐까? 이게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에 막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에 땀이 나고 하루 종일 그 이제 일하다가 이제 여유가 생길 때는 계속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다가 점차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글쎄 조금 적응을 했는지 조금 불안감은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뭔가 아직까지는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아무것도 안 하기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도 갑갑한 거는 없어졌지만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불안함은 아직까지는 해소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또 좀 혼자 있을 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좀 나아지게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갑갑한 마음은 많이 없어졌던 한 주라서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많이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저는 오늘님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되게 바쁜 한 주였어서 몸은 좀 피곤했었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오후쯤에 느낀 게 있었는데 수요일 날 오후에 좀 이렇게 해가 질 무렵인데 제가 거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득 그때 그 TV를 틀어놓고 그냥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문득 되게 그 분위기가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왜 평화롭지? 이렇게 막 일정이 있어서 바쁜 한 주였는데 제가 이 시간이 왜 평화롭지? 막 그런 거를 느끼면서 내가 그래도 요 시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게 제가 집에 있으면서 좀 안정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집에 이제 큰 그 금융
금융사고가 있어서 되게 속상하고 암담하고 막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래도 평화롭게 쉴 집이 있고 뭐 남편이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뭐 각자 자기 몫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미치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자기 몫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낯도 많이 가리고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뭐 공포 같은 것도 물공포, 불공포 뭐 이런 공포 같은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생각보다 이 우리 집에 이 위기가 크게 이렇게 불안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적,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거 진행을 할 때 제가 지금 저의 현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없던 일 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뭐 안고 내가 부담을 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수용한 건가 봐요. 수용하고 그리고 마음이 좀 비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덜 힘들게 몸이 또 그렇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든 생각은 눈을 딱 떴을 때 제가 지금 이 방에 그 스탠드를 작은 걸 하나 틀어놨는데 그 스탠드 불빛이 따뜻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바나나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주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우울증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제 막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생각이 많이 복잡하게 안 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몸을 좀 움직이고 싶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좀 움직이고 싶은, 그래서 이제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 좀 그런 게 있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그 전에 내가 우울증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울증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못하는 내 자신을 막 계속 질책을 했는데 근데 그게 우울증 때문이었다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고 이게 또 오락가락 해가지고 또 다시 안 좋아지지만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다음 분 레온파크 이분 하셨나요? 레온빵님 하셨고 하마님, 저거사자님, 조이님 아직 안 하셨어요.
하나님 얘기 들을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아파가지고 장염 때문에 아파가지고 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안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필 그때 아픈데 혼자 있어야 돼가지고 좀 더 좀 많이 약간 억울한 느낌도 살짝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그래서 운동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었던 것 같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소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 주는 저희 외형을 꾸미는데 굉장히 많은 어, 생각과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스타일에서 또 다른 스타일을 찾고 거기에 재미를 느껴서 거기에 대한 소비도 좀 많이 하고 원래 같으면 아이들이나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소비를 하고 저한테는 소비를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철없는 아이처럼 남편한테 이거 사달라고 쪼르기도 하고 제가 가서 막 사기도 하고 피부과 시술이란 것도 해보고 좀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냥 그렇게 별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낸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까 그라운딩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그냥 이번 주에 병원도 갔었거든요. 그 병원을 갔는데 뒷목이 뻐근한 게 한 3주 동안 계속 뻐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도 요즘 다시 조금 못 자고 있고 근데 그걸 계속 놓치고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놓치고 있다가 그라운딩 할 때 생각이 났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철없이 구는 철없게 행동하는 나와 원래 엄격한 내가 약간 부딪히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풀어지고 철없이 구는 제 모습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또 마냥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에는 두기에는 좀 염려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그런지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제 몸의 긴장감을 약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호흡할 때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긴장도 되고 그랬어요. 좋아요. 네, 저거- 정호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는 좀 여행을 다녀오느라 영상을 한번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하게 돼서 좀 길게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는데 강아지가 오고 나서
원래 저는 이제 아까 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고독한 상태를 만들어서 회복을 하는 타입인데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집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다른 데를 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랑 저만 남아있다 보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 그래도 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면은 알아서 뭐라도 할 텐데 이 친구는 제가 먹을 것부터 해서 뭐 대소변까지 다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 삶에 지금 안정감이 많이 무너졌고 자기 연민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예, 저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막 산책 나가서 막 우당탕탕 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피로도는 조금 생기고 있어서 명상 시간을 많이 기다렸는데 명상 시작하기가 무섭게 거실에서 비닐봉투 어디서 물고 막 물어 뜯길래 그거 저기 설치하고 오느라 명상도 시작부터 좀 많이 틀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다들 한 주를 굉장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삶이 참 풍성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우리가 인간 보편적으로 이런 감정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수치심, 부정적 감정, 또 나에게 하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말들, 기대나 요구들 이런 것들 깊이 만나고 좀 치유해가는 시간 만들려고 해요. 정말 그 자기를 돕는다, 자기를 사랑한다,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이 너무 물질적이잖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거 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돌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걸로 돌보려고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인간의 안정감은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거가 진정 우리를 돌보는 거고 우리가 갈망하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는 말이 굉장히 차가운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차가운 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조금만 이겨내라,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막 뒤처져서도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우리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기대가 굉장히 높죠. 기대가 높고 여기에 이제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유치원 때부터 이제 경쟁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특수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학구열이 높았던 집안에서 또 장남으로, 장녀로, 또는 또 그 집안에 기대가 있어서 환경이 그래서 뭐 경쟁을 되게 오랜 시간 해왔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외부랑 나 자신과 분리되기 시작해요. 경쟁을 하는 누군가는 조금 더 하고 있고, 누군가는 덜 하고 있고, 누군가가 덜 하고 있을 때 편안하지만 무시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잘하고 있으면 내가 부럽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되게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부랑 외부가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을 축하해 주기도 어렵고
진정으로 축하해 주면서도 내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불안이 생기게 돼요. 불안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겁고 느끼기 싫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존재로 막 넘어가죠. 내 존재가 되게 부족한 것 같고 막 학대를 하기 시작하죠, 자신을. 근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 느끼기 싫으니까 자신을 막 탓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합리화를 해가지고 없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 마음 안에 꽁꽁 숨기게 돼요. 꽁꽁 숨기게 되면 이게 인식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죠. 인식이 안 되면 막 생각으로 풀어내고 꼬이고, 나는 안 그런데 난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몸에서는 막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어느 순간은 막 공허하기도 하고 우울로 오기도 하고, 인식은 못했는데 공황이 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막 부인하고 외면하고 부정할수록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는 감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라는 게 굉장히 역설이, 우리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막 되게 고립돼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 막 방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막 그렇게 이렇게 존재가 초라해진 것처럼 느끼는데, 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같은 경우는 그냥 흘러가는 감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한정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인류 보편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때는 고립감도 느끼고 굉장한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나만이 그렇게 단절된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부족한,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어떤 생각을, 어떤 가치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느끼는지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기대나 신념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으로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엉뚱한 상황에서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참 막 상담을 하면서 막 나누다 보면은, 근데 거기서 왜 그 감정을 느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엉뚱하게 거기서 막 타인한테 미안함을 느낄 상황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함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데 막 미안함을 느껴요. 미안함을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한 막 연민을 느끼고, 그렇게 잘못 짝지워지는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막 다가오고 막 친하자고 하는데 내 안에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경쟁에서 뒤지는 것 같고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다면, 내가 잘해내야 되는데, 나는 누구보다 빛나야 되는데 막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막 다가올 때 불편해. 막 친해지자고 막 내가 좋다고 막 다가오는데 불편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알아차리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관심을 갖고 불편함이 있었네 오늘. 나는 사람들 그냥 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느낀 불편감은 어떤 거였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왜 불편하게 느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친하자고 온 거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무슨 저의가 있다고 느꼈다면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타인과 왜 경계를 짓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지 좀 찾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의심을 많이 해요. 자기 신념이 있으면 그게 안 될까봐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치심이 근원이 생기기도 하는데 대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이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사랑받지 못할 거야. 아, 난 왜 이렇게 어떤 것도 잘하는 게 없냐. 아, 좀 특출나게 좀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그 의대에 가셔가지고 인턴을 하시는 분인데 그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냐, 집안에 의사가 많아서 그걸 선택하게 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뭐 예체능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리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뭐야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했던 얘기가 나는 어떤 것도 잘하는 게 없어 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잘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또 나는 실패할 거야. 뭘 해도 잘 됐던 게 없어 지금까지. 그런 경우 내가 좋아하는 걸 해봤었나? 내가 이렇게 재밌게 못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뭘 해도 잘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죠. 나는 혼자야. 나는 무엇이든 잘 해내야만 해. 이거는 잘 해내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지구상에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 5억 명들이 똑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종류가 15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핵심 신념을 갖고 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말하는 게 인류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느끼는 감정, 누구나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기대. 그래서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가 굉장히 위안이 되는 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이제 부인하죠. 아, 이렇게 생각하고 해이해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자기 의심을 하죠. 누군가 위안을 줬을 때 내가 내 자신한테 위안을 줬을 때 믿지 않는 마음, 그게 사람들이랑 연결되는 걸 되게 막고 있었구나. 칭찬을 해줘도 위로를 해줘도 내가 스며들듯 햇빛이 올 때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고 있었구나. 그것도 알아차리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더 불안했구나. 내가 발표할 때마다 다 나를 판단 평가할 거라고 되게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구나. 사랑을 줘도 못 받는데, 따스함을 줘도 못 받는데. 그런 알아차림을 계속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다 자료를 갖고 계신데 17페이지에 보면은 핵심 신념,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다루는 게 나와요. 여기에 리스트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핵심 신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찾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등등등 되게 많아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것인지 그거를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50분까지 좀 찾아보고 밑에 있는 것도 좀 적어보고 그런 시간 갖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신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 거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타인과도 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관계 맺을 수 있는지 그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끼지 못하면 타인과 연결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진짜 수치심을 느끼거나 창피하거나 되게 낭망되는 순간에 있을 때 누군가 그 내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읽어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공간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오는 말이 굉장히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러고 사는 건데 그냥 없는 걸로 쳐. 이렇게 되게 가벼운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더 힘들어. 막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공통된 인간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와 그 무게감이 굉장히 말의 전달에 있어서 다르게 돼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상심하게 되고 그 사람 안 보고 싶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게 나 자신한테는 그렇게 대화하고 내 기운을 빼서 나한테 어떤 동기가 생기지도 않고 되게 두려워하는 상황만, 불안한 상황만 더 만들면서 압박감을 느끼며 투쟁을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내 삶이라는 게 저항이 붙으면 더 불안해서 수행 결과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고 정말 정말 오랜 기간 너무 싸우게 되면 소진되는 상황,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더 심하면 공황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그 아픔을 내가 대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했었는지 어떤 신념을 갖고 정말 얼마나 매정하게 대했었는지 얼마나 몰아붙였었는지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었는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안으로까지 내가 들어갔었는지 그거를 정말 안쓰럽게 여기고 그 무게감도 진짜 깊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와의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오랜 시간 그 감정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나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타인에게도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사람과 진심으로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다 적으셨어요? 적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직 다 못 적으셨나? 툴님 적으셨어요? 툴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우선 저는 그 부정적인 핵심 신념 중에 저는 어떤 걸 주로 했냐면 나는 인정,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제 그거랑 나는 가끔 무능하다라고 생각도 나는 무능하다 생각도 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핵심 신념이 이렇게 적었어요. 네. 음. 그 감정이 떠오를 때 어땠었는지. 계속 이 신념을 떠올리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위축되는 감정도 들고 뭔가 내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진짜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네,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막 그 감정을 내 마음 안에 느끼고 있을 때 네. 그때를 떠올리면서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니야. 너 생각보다 안 모르게 음, 너 이것도 잘하고 다른 것도 더 잘하는 것도 많아. 이거 하나 못한다고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가 이거를 꼭 잘 해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좋아요. 또 다른 분, 어, 조이님? 음, 조이님 다 적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음, 저는 좀 많았는데 나는 인정, 사랑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나는 사랑받거나 행복하거나 평화를 누리려면 달려야 한다. 나는 바보 같고 무능하다. 약간 이런 뭔가 늘 나는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류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저의 무능함 그리고 저의 쓸모가 없어진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정 안에 저를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방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몇 년을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것도 마치 일어날 일처럼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던 저의 모습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 지금 마음 챙김 중에서 자기 연민이라는 이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이 뭐 부정적인 신념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어떤 감정이었는지까지 캐치하는 거는 굉장히 잘 되는데 그때 너에게 그때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거기에서 좀 많이 막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말을 해줘야지 내가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오늘 좀 약간 느낀 거는 뭐였냐면 저희 집에 새로운 구성원이 한 마리가 들어왔었는데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 저희 딸이 입양을 해서 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고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밖에 외출한 사이에 약간 고양이들과 부딪히면서 생긴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 딸아이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는 저한테 슬프다고 외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워 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그립지 그렇지 보고 싶지 말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데 그냥 그 아이의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저를 봤을 때 참 나한테 친절하지 못하다. 나한테 친절하지 못하니 딸아이 감정에도 친절하게 다가가지를 못한다. 그거를 느껴서 딸아이한테 좀 미안하고 지금은 좀 속상한 상태예요. 생각보다 8살이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줄지 몰랐거든요. 근데 집에서 막 도마뱀 그림도 그려놓고 거기에 잘 살아라는 이렇게 뭐 그런 문구도 해놓고 한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거기서 더 이제 감정을 읽고 풀어줄 수 없는 제가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이님이 느끼는 감정 어떤 것 같아요? 모노하면? 만약에 그 딸아이한테 이만큼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엄마 마음이 그런데 이게 전달이 어떻게 돼야 될지 참 모르겠어서 엄마가 참 답답하다.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네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야. 가까이 가서 꼭 네 마음을 녹여주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야. 네가 아플까봐, 네가 아파서 그 정도로 엄만 돕고 싶단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좋겠네요.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조이님이 이미 느끼고 있는 그 따뜻함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레오님도 적으셨어요? 네, 적었습니다. 네, 어떤 거 있던가요? 저는 일단은 제가 적은 거는 부정적인 핵심 신념에서는 나는 인정, 사랑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칠 것이다. 나는 사랑받거나 행복하거나
평화를 누리려면 달려야 한다. 더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자신감 있고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나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적었고요. 이렇게 네 가지 적은 이유가 현재 제 자신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멋있어져야 되고 능력이 더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이제 저는 부정적인 신념들을 이제 좀 고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의 능력도 좀 존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스스로를 봤을 때 막 엄청 불쌍하게 보이진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게 되려면 좀 더 내가 더 성장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날 봤을 때 더 멋지게 볼 수 있겠구나. 지금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제 자신에 대해서 나를 그냥 온전히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 너무 또 무리하게 막 그 다른 사람들의 이런 뭐 비위를 맞춰가면서 나 좀 사랑해줘, 나를 인정해줘 이렇게 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든가요? 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는데 막 잘해야만 한다. 막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무거운 짐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그냥 스스로에게 너무, 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네, 그리고, 내 자신을 믿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존중하는 만큼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 저라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좋아해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게 저의 또 매력이 되면서 사람들이 또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천천히 잘 걸어가 보자.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바나나님 부탁드릴게요. 네. 음, 저는 체크된 게 너무 많은데요. 다 얘기할까요? 얘기 나눠주세요. 일단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행복할 자격이 없다. 이게 아니구나. 그 위에 거.
나는 인정, 사랑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를 다치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칠 것이다. 나는 사랑받거나 행복하거나 평화를 누리려면 잘해야 한다. 더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자신감 있고 성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거나 내게 감사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똑똑하고 뛰어나다. 나는 약하거나 공성스럽게 보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누군가 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근본적 결함이 있다. 나는 실패자다. 인생 타인은 나를 배신했다. 나는 바보 같고 무력하다. 나는 용기가 없고 비겁하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아이고. 근데 너무 많은데 이게 제가 맞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유, 바나나님, 이거 이렇게 찾으면서 마음이 어땠어요? 음, 그냥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단어가 많다. 네. 이 감정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게 좀 어떻게 느껴졌어요? 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근데 아까 이거 읽을 때 약간 좀 울컥하는 건 있었어요. 항상 뭔가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설명하라고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그냥 머리가 좀 하얘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적어주신 것만 해도 압도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고 상당히 오랜 기간 얼마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애썼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위험하다고 느낄 때도 되게 많았을 거고. 네. 항상 위험하다고 느끼고, 항상 뭔가 사랑받으려고 애쓴다. 애를 쓴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진짜 더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성공해야 되고 자신감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걸 항상 엄청 애써야 되는 거죠. 바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막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살아왔던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음, 그냥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너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안전해. 근데 뭔가 항상 이게 좀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오면은 약간 이걸 계속 못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떤 분 안 하셨을까요? 저고다자님도 안 하셨고 밍밍님, 하마님, 오늘님 안 하셨어요. 네. 닝닝님 얘기 들을게요. 저고다자님 먼저 밍밍님 이게 계시네. 버튼이 잘 안 돌려가지고 좀 참느라 헤매라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네네. 어떤 거 찾으셨어요? 그 객관식 보기랑 주관식 보기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거에서는 나는 사랑받거나 행복하거나 평화를 누리려면 달려야 한다. 더 매력적으로 지적이고 자신감 있고 성공해야 한다. 이거를 체크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적으로 그냥 혼자 평상시에 많이 생각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부정신념은 제가 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돌이켜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학벌 같은 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어렸을 때 공부에 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좀 제가 어중간하게 하는 애였거든요. 어중간하게 조금 놓기엔 아쉽고 그렇다고 아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근데 또 아까운 그런 데서 계속 맴도니까 약간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조금 부러웠었고 뭐 취업할 때도 스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렸을 때 환경적으로까지 넘어가면 공부를 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나 봐요. 그 회사에서도 그게 뭐랄까 너무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뭐 학벌이나 그런 게 좋았을 때 사실 요즘에는 성인 되니까 너무 저도 막 누가 뭐 그런 건지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게 괜히 그러니까 학벌을 떠나서도 나는 조금 내가 똑똑하지 못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있어서 숨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시간을 더 쓰고 일할 때도 그냥 집에 와서 좀 더 보고 그렇게 조금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열심히 해야지랑 더불어서 들키지 말아야지라는 마음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사람이 감정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좋을 때는 이제 당연히 좋은데 안 좋을 때도 제가 좀 너무 예민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제 기준이 높다 보니까 제가 감정적인 걸로 그 기대치가 다 가까운 상대가 충족하지 못했을 때 좀 제 기준을 강요하고 상처 줄까봐 두려운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다음에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상처 주면 내가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 감정 조절에 조금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자신 발견하고는 감정을
스스로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사회 초년생 때는 진짜 너무 압박감에 그랬고, 사실 최근까지도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걸 조금 이제서야 알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음챙김 하면서, 특히나 내가 일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은 거를 들키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프로젝트 한 것들은 그 생각이, 내가 이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을 들 때마다 되게 그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져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들키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옅어지니까 그 회사 동료들한테 조금씩 얘기를 오히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들키기 싫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나만 못하는 거냐고, 이거 선배들한테 이거 도대체 언제, 나 너무 바보 같은데 언제쯤 나아지냐 물어보니까 선배들도 나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좀 위안을 삼고, 그러면서 긴장을 조금 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온전히 편하지는 않은데, 그냥 나를 너무 몰아치지 말고, 이거 남들도 다 오늘 그 주신 자료도 읽어보니까 남들도 다 어렵고 그렇구나, 나도 지금 어려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주변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은 거면은 또 나도 열심히 했겠지 뭐, 여기서 좀 배워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님 하셨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 부정적 핵심 식단 골랐는데, 첫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나는 약하거나 공상스럽게 보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계속 화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증상 뭐 이런 게 PTSD인지를 몰랐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 어렸을 적에 7살 때 그게 PTSD였구나. 그래서 학교를 가고 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게 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침에 엄마가 옷을 입혀주면 그 옷 그대로 다시, 모자도 하나 못 벗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사람이 되게 얼띄었었는데, 제가 결혼은 이제 남편 직업상 이사를 많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사를 다니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겠다. 둘이서만 다닐 때도 힘들고, 아이가 생겨서 아이들을 또 케어하면서 이사를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저는 그게 저만 힘들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고, 남편도 되게 스트레스였더라고요. 직업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다니긴 한 건데, 일에 적응해야 되고 뭐 사람에 적응해야 되고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어서, 그런 삶이 낯선 사람들하고 섞여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온 게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누군가한테
주목받지 않으려고 너무 잘하지도 않고 너무 못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있다가 내가 없어져도 모를 정도의 그 정도의 바운더리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생활이 아닌데도 몸에 밴 그런 게 있어서 주목받는 게 힘들어요. 주목받으면 뭔가 저의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라고 뭐 이런 걸 들킬 것만 같은 좀 그런 걱정이 있어요. 아이고, 약하다, 부족하다, 얼마나 환경이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을까. 오늘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그 가족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왔고 그런 곳에서 그래도 괜찮은 엄마고 괜찮은 아내였나 보다. 그럭저럭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럭저럭 괜찮다. 그 정도예요. 너무 잘 살고 싶지도 않아요. 온몸으로 느꼈을 긴장감이 막 느껴져요. 온몸으로 그 긴장이 얼마나 심했을까. 되게 많이 긴장했겠다. 힘들었겠다. 적응하느라고 참 애썼겠다. 있었어요. 좋아요. 하마님하고 저고사자님 아직 안 하셨는데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바보 같고 무력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거나 내게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개를 뽑았어요. 왜 뽑게 됐냐면 일단은 제 상황이 뭐 뚜렷한 직업을 좀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되게 무능하고 바보 같고 무력한 걸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불구하고 요새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거나 해도 별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데 이걸 뽑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되게 무거웠을 것 같은데 자신한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아직은 그래도 좀 늦긴 했지만 성장 중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까지 무력하고 무능하진 않으니까 좀 더 해보자라고 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저고사자님은 어떤 거 적으셨어요? 강아지 돌보러 가셨나 보다. 좋아요. 그 부정적인 신념이요. 나를 제한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정말 많이 빼앗아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고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들 능력을 100% 발휘하고 150% 발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70%, 60%, 40%막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감정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돕기 위한 나에게 그렇다고 막 없는 걸 있다고 그러고 막 허언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을 내서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 위로가 필요할까? 아니면 자신감을 주는 말이 필요할까? 되게 느긋하지만 그렇지만 긴장감을 갖고 대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할까? 그 상황에 내게 정말 맞는 말을 필요한 말을 느끼면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씌워서 나는 게으르고 뭔가를 끝까지 한 적이 없고 되게 소심하고 나약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 말에 내가 묶이고 있구나. 내가 타인한테 내 자리, 내 몫을 내어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타인을 더 경계하고 타인을 더 두려워하고 혼자가 더 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거를 자각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들 돌아가면서 오늘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인님, 지금 어떤 감정 느껴요? 지금 그냥 계속 딸한테 미안해요. 음, 네. 아이고. 네. 레오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감정, 어떤 감정이에요? 어, 그냥 다들 자신의 어떤 힘든 게 있는데 그래도 다 천천히 받아들이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오늘님, 지금 마음 어떠세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 부정적 신념만큼 긍정적 신념도 있어요. 그래도 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은 건데, 좋은 불길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넌 잘하고 있어. 라고 한번 되새기면서 또 한 주를 지내보겠습니다. 좋아요. 하마님, 음, 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자신감? 좋아요. 좀 느끼고 싶네. 밍밍님. 네, 저도 계속 이것 할 때마다 까먹었다가 또 다시 해야지, 까먹었다가 해야지 하는 건데 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잘 살펴봐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 어땠냐고 물어보실 때는 조금 제가 저한테 호강시켜준 거 얘기하고 싶어요. 좋아요. 바나나님. 네. 일단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떤 게 있는지 알게 돼서 좋았고, 다른 분들도 비슷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툴툴님. 우선은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어쨌든 저와 같이 이렇게 나름 힘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로도 되면서 이렇게 오늘 많은 말을 해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사자님 계세요? 강아지 돌보러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평안하길 바래요. 내 마음 안에 어떤 경계를 만들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차리고 경계를 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알아차림을 하루하루 넓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 많으셨어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